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원가를 집계하는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맨 처음에 매출 원가를 시작해? 그럴 수는 없잖아. 가장 첫 번째는 재료비고요. 그 다음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품이 됐다가 마지막에 매출되죠. 이거죠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잖아. 이 흐름이 아닌 다른 순서로 원가가 흘러갈 수 없잖아. 그쵸? 두 번째.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의 요소에 대해서 분류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제조원가 요소는 재료, 노무, 경비로 분류한다. 틀린 말 아니죠. 두 번째.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맞지. 다 그렇다니까. 세 번째. 제조원가와 판관비의 요소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관비로 계산한다. 이게 돼? 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원가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재료비는 기초 재료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을 차감하면 재료비가 나온다. 맞죠? T자 규정에 대한 1년의 산식이었죠. 이번은 3번이 틀렸어요. 명확하지 않아? 아니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판관비가 되거나 아리까리하면 제조로 가거나 왔다리 갔다리를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요. 구분이 안 되면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구분해야 돼.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무조건 판관비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없습니다. 틀린 설명은 3번이고요. 세 번째,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음과 같다.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 이 문제를 보니까 직접 재료가 얼마인지, 직접 노무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알려줬는데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래. 야, 이런 거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부르는 원가 요소였죠.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비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직접 노무비를 구해야 되는데 직접 노무비는 가공비의 20%고 제조간접비는 5만 원이래. 일단 써볼게. 근데 두 개를 더한 가공비가 얼마인지를 몰라. 얼마인지 모르는데 가공비의 20%가 직접 노무비래요. 그러면 0.2 x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산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네. 0.2x 더하기 5만 원은 이렇게 해볼까? 5만 원은 x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요. x라고 하는 금액은 5만 원에다가 0.2x라는 뜻이지? 그럼 0.2x를 좌표 1x에 넘겨줘 볼까? 그럼 0.2x는 5만 원, 0.8x는 5만 원. 5만 원 나누기 0.8. x는 얼마죠? 62,500원. 그러면 x가 62,500원이래? 그러면 얘가 62,500원이란 얘기잖아. 근데 제조간접비가 5만 원이죠. 그러면 나머지 얘는 얼만 거야? 차감하면 되니까. 차감하면 12,500원 되겠죠. 자, 답은 2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진짜 리얼. 이게 실제 기출 문제. 그러니까 산수를 접목한 원가 계산 문제. 그러니까 x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 진짜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4번. 이번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래. 자, 이 용어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을 더한 게 답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직접 재료부터 봅시다. 직접 재료는 기초 원재료가 10, 원재료 매입액이 50, 기말의 원재료 그럼 빼면 되잖아. 그치? 근데 뭐 10만 원, 10만 원, 50이니까 직접 재료는 50만 원이죠. 60 더한 다음에 10만 원 빼는 거니까. 두 번째, 직접 노무는 줬어. 자, 관건은 제조간접비죠. 제조간접비는요. 원재료비 하고요.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의 20%래.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의 20%가 제조간접비. 400만 원에 20%로 곱하면 428, 80이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란 얘기냐면 480만 원이라는 얘기죠. 답은 이제 4번. 어머, 깜짝이야. 나 왜 이렇게 계산 잘하지? 저 지금 계산기 없이 한 거예요. 대박. 오늘 머리 잘 돌아가나 봐. 웬일이야. 자, 5번 문제.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80만 원이 증가했대. 뭔 소리야? 그 다음 공정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는 비율이 1:3 비율이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00이래요. 질문이 뭐냐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푸는 이유는 제가 많이 풀어봐서 그래. 그럼 여러분도 방법은 한 개죠.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풀었잖아? 다시 내일 또 풀어보고. 계속 풀어보면 언젠간 얘가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빨랐지. 그거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이래요.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어디 계정에 있는 숫자들을 준 거냐면 제공품에 있는 숫자들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는요. T자 계정에 자기 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글씨가 그지 같긴 한데 이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입니다. 그럼 여러분 밑에 뭐가 들어와요? 기말 제공품 오는 거죠. 자 왼쪽에 기초 제공품 오는 거죠. 그리고 총 제조 원가 오는 거죠.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T자 계정에 제공품 T자 계정에 있는 자료들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질문이 뭐예요? 직접 재료비를 물어봤어. 얘가 얼마니? 뭐야? 이게 무슨 문제지? 넣다 보면 나온다. 자, 다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는 금액은 주지 않고 비율을 줬어. 1대, 2대, 3이래. 그러면 총은 몇이야? 6. 6분의 1은 직접 재료. 6분의 2는 직접 노무. 6분의 3은 제조 간접비. 그 6은 뭐고? 총 제조 원가를 의미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건은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기말은 기초에 비해서 80이 증가했대. 근데 기초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기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초보다 기말이 80만 원이 많이 증가되게끔만 만들면 되잖아. 그쵸? 여기서 많이 질문하는데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 제공품이 많이 증가되게 얼마만 더 많이 있으면 되는 거야. 80만 원만큼 증가되면 되니까 기초 제공품을 0으로 주면 기말 제공품은 80 잡으면 되고요. 만약에 기초 제공품을 10만 원을 주면 기말 제공품을 얼마 잡으면 돼요? 90 잡으면 되죠. 그런 거 아닌가? 맞죠? 자, 그러니까 기말이 기초보다 얼마가 증가됐는지 그 증가된 금액만 그대로 증가된 금액의 차이만큼만 차이가 나게끔 금액을 아무거나 임의로 주면 돼. 얘가 10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하면 돼? 180. 얘가 20이야. 그러면 100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저는 기초를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제 맘이야. 내 맘이니까. 자, 10으로 가정했어? 그럼 얘는 90이죠? 80만 원이 증가되게 만들었으니까. 끝났어, 이제. 자, 두 개 더하면 190입니다. 그러면 차변도 190이어야 하죠? 근데 10이에요, 얘가. 그러면 나머지 이 6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190에서 10을 제외한. 180이란 얘기죠. 자, 180만 원은 전체 6의 가치야. 6, 38, 그러면 1이 얼마예요? 6, 38에 30만 원 꼴이니까 직접 재료비는 30이고 6, 20, 6, 3이 6, 3, 3은 9 요렇게 해가지고 180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끝났어. 자, 질문 직접 재료비 얼마냐고? 30. 1번. 다른 방법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를 이 금액을 10으로 안 주면 이 금액이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놓고요. 아무거나 넣어봐요. 여기다가 40을 넣어봐. 얘하고 얘는 달라져도 40만 원이면 이 금액이 얼마가 돼? 80이 더해지니까 120이 되겠지? 그러면 220이죠? 40 빼죠? 얼마예요? 계속? 죽었다 깨도 얘는 180이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 그렇게 문제를 낸 거야 지금. 그러면 왜 180일까요 얘가? 그 이유를 알면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거 좀 지워볼게요. 아까 제가 얘를 10으로 줬잖아. 그냥 처음으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기초가 10인데 기말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투입한 원가 대비 완성이 덜 됐다는 뜻이야. 내가 원가를 투입한 거 대비 얘하고 차이 나는 80만 원만큼은 기말이 많다는 얘기는 미완성이 많다는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완성된 원가는 미완성된 원가보다 작다고. 기말이 크다. 미완성이 80만 원이 기초보다 많다는 얘기는
기초보다 기말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지? 기초가 없으면 기말이 많을 수 있어? 가능하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들어가는 순간 더해서 기말에 배부되니까. 결국은 이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뭘 의미하냐면 내가 투입한 원가보다 제품으로 완성된 금액이 80만 원만큼 덜 완성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개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제로라고 해도 18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완성이고 80만 원은 기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시험도 우리가 지금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는 문제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세무 2급도 똑같이 나오고요. 세무 1급도 똑같이 나오고요. 운용사도 똑같이 나오고 재경관리사도 똑같아. 다 똑같아. 원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거. 제공품이 핵심. 원가의 핵심 제공품. 제품이 핵심일 수 있잖아. 근데 제품이 핵심이려면 제공품에서 완성해야지. 그런 개념이고요. 자, 요거가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 문제의 말 문제예요.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크다면 자, 머릿속에 이 T자 계정을 이미지로 이제 정리해야 돼. 줄여서 총이라고 할 거고 단기, 봐봐. 단기 제조비용, 단기 제조원가. 결국은 총이냐 제품이냐 가지고 얘는 제품이고 얘는 총이죠. 이 자리가 기말이죠. T자 계정 가지고 풀어야지 산식을 적고 앉아 있으면 되게 이상한 문제 풀이 방식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T자 계정을 가지고 딱딱딱딱 떨어지지. 그치? 자, 기말이 기초보다 크대. 그러면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는 얘기지? 얘를 빵으로 줘. 그럼 얘가 10이잖아? 그 얘기는 내가 총을 얼마를 했든 총 중에 제품으로 완성된 거는 100보다 작을 것이고 나머지가 기말로 나누어졌다는 뜻이니까 자, 이것을 말로 풀면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면 총과 제품의 금액의 차이는 총이 크고 제품이 작겠죠? 총이 제품보다 커요, 작아요? 두 개. 얘가 크지. 얘가 커야지 쪼개줄 거 아니야, 이렇게. 크다. 답은 크다. 6번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지. 제가 왜 얘를 0으로 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계산이 편하니까. 여기다가 금액을 주면 또 더해야 되잖아. 저는 계산기 없이는 못하거든.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이거 계산기 없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0으로 줘야지 심플하게 빨리빨리 푸니까. 얼마를 줘도 값은 똑같은 거야. 얘와 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총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항상 나옵니다. 이 문제는. 7번 옳지 않은 설명.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가 3요소에다가 그 원가 3요소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를 말하죠.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공품을 반영해서 구한다. 그러네? T자 계정 얘기한 거죠.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보다 작으면 직접 재료비는 단기 원재료 매입보다 커진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똑같은 거죠. 제공품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이제 원재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원재료 중에 요짝이 기초죠. 여기 이제 매입이 들어오죠. 얘가 직접 재료죠. 그리고 기말이죠. 얘가 말한 게 뭐냐면 기말이 기초보다 작대.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0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직접 재료비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보다 커요? 크죠. 왜냐하면 얘가 90이어도 기말이 없으니까 얘가 100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공품 T자 계정 그린 거랑 똑같이 원재료 T자 계정 그려서 작을 경우니까 얘보다 얘가 작게 아무 금액이나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작게 만들어 놓고 전체 금액이 총계가 합계가 늘 일치하니까 전체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크고 작고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자, 세 번째. 기말이 기초보다 작으면 똑같죠. 기말이 기초보다 작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보다 커진다. 커지지. 이것을 제공품으로 똑같이 연결해서 푸시면 되잖아. T자 계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이 원가는 핵심이에요. 산식은 필요 없어. 산식 외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야. 산식이 나오잖아. 기초, 매입, 빼고 기말, 그럼 얘 나오는 거잖아. 똑같이. 4번, 단기말 미지급급여가 정기말 미지급급여보다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요거 어려울 건데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얘인데
요것도요, 사실은 T자 계정 가지고 풀어보시면 훨씬 나아요. 어려우시는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제조경비 중에 전 미스 코리아로 당선됐어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머지는 전부 다 요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당월 소비액 또는 당월의 발생액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당기말 미지급이야. 그럼 뭐죠? 당미. 당미 여기 없죠? 그럼 이쪽이야. 당미. 전미가 요거죠? 전미.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당기말 미지급 급여가 정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대. 그러면 얘를 100으로 줘. 얘를 0으로 줄게요. 얘가 작으면 되잖아. 코딱지만큼이라도 작으면 되니까. 작을 경우 단기 발생액은 얘는 단기 발생액은 단기 지급액은 여기 온단 말이야. 왜 여기 오냐? 전미 당선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원가와 관련한 원가 3요소 지금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게 10강이죠. 8강에서 공부했거든요. 그거 한번 가서 이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때 단기 발생액이 단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단기 발생액이 커지니? 커져? 지금 이게 결국은 이게 합계 금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얘를 전체 금액 합계를 예를 들어서 한 150이라고 맞춰볼게요. 얘가 이미 100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5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단기 지급액은 얼마가 될 거야? 150이 되겠지. 얘가 빵이라고 줬으니까. 얼마를 주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은 것으로 만들어 놓는데 여러분이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이는 숫자는 달라지지만 얘가 커질 수가 없지. 작아지지. 그치? 단기 지급액, 당월 발생액 또는 소비액. 어떻게 푸는지 대략 느낌은 오세요? T자 계정 가지고 푸는 건데 자기 자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 문제는 이걸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시간이 엄청 걸려. 두세 시간 걸리는 거죠. 말 문제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얼렁얼렁 푸는 방식을 취하는 게 원가는 관건이에요. 자, 8번입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래요. 3개 더하는 거죠. 자, 직접 노무는 있어. 더하면 되고. 제조 간접비도 더하면 돼. 그 뭐만 더하면 돼요? 직접 재료.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이 250이고요. 지금 보시면 단기 원재료 재고가 증가된 게 20이래. 이 얘기는 또 나온 거야. 기초랑 기말에 원재료 중에 원재료 매입액은 250을 줬어. 난 얘를 구해야 된다고. 얘가 직접 재료비니까. 근데 기초랑 기말을 어떻게 줬냐면 단기에 원재료가 재고가 증가됐대. 그러면 얘가 증가됐다 이 뜻이잖아. 얼마가? 20이. 그러면 얘를 20으로 줘요. 얘를 빵으로 주면 되잖아요. 자, 끝내요. 합계는 250이란 얘기니까 직접 재료는 얼마가 투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230이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죠. 끝났어. 자, 더하는 거죠. 직접 재료는 230이 나왔고요. 직접 노무는 120이에요. 그러면 350이죠. 마지막에 180을 더하시면 답은 350에다가 180을 더하니까 530이지. 혹시 몰라서 한번 두들겼어 이번엔. 순간적으로 얘를 설명하다 보니까 또 계산이 안 돼. 아 진짜 주여. 계산 잘하고 싶어요. 기도해야 되겠어. 자, 8번은 1번이 맞는 금액이죠. 이런 거야. 증가 감소를 가지고 네가 대략의 금액을 아무거나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해봐. 그러면 제공품 재고 감소액은 이 문제에서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걸 토대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제공품이 기초보다 기말이 적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만 원만큼 많이 배부가 되겠지. 그렇죠? 자, 9번 문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네요. 여러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두 군데서 구할 수 있죠. 머리로 그려야 돼. 늘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제공품에서 구할 수 있고 제품에서 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도 구할 수 있고 제품 계정 이게 넘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잖아. 근데 주어진 자료가 전부 다 제품이야. 기초 제품 25만 원. 25만 원. 매출원가네. 여기 매출원가 84만 원. 기말 제품
12만 원. 와, 그러면 84만 원에 12만 원 더하면 96만 원. 96만 원에서 25만 원을 제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아, 진짜. 펜이 왜 이렇게 날아가죠? 다시 사야 되나? 71만 원. 답은 이거죠.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제공품을 구성하는 원가 요소를 문제에서 자료화 주지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제품 T자 계정을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다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또 문제에서 캐치하시는 거고. 10번. 제조 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1번.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면 과대 계상된 금액이 직접 재료비가 되고 그게 총 제조 원가가 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미치죠? 두 번째, 공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과대하든 과세하든 이것은 결국은 제조 간접비가 될 거고 제공품으로 가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세 번째, 단기에 기말 제공품을 잘못 잡았대. 기말 제공품을 잘못 잡으면 상대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틀리겠지. 노나 먹는 거잖아. 전체 원가 중에 너가 되면 내가 된다 이거지. 잘못 잡으면 잘못 잡히는 거야. 두 개가 동시에 잘못되겠죠? 기초 제품을 과대 계상했어?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넘겨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넘어가서 매출 원가나 기말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초 제품을 내가 한 10을 잡아야 되는데 20을 잡았대. 그렇다고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매출 원가나 기말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 문제가 이걸 이제 답은 4번인데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기초 제품을 10을 잡아야 되는데 20을 잡아서 과대 계상을 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미치죠. 그러나 전체 금액이 기말 제품과 매출 원가에 잘못 계산이 될 거고 그 기말은 그 다음 연도 기초가 되잖아요 라고 말해. 맞아. 맞는데 이 기말이 그 다음 연도 기초가 된다 할지라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냐고요. 안 미치잖아요. 그 다음 연도든 해당 연도든.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결국은 매출 원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체랑 아무 관계 없잖아. 안 만나잖아 지금. 볼펜이 예민하게 지금 안 만나고 있죠? 안 만나잖아요. 답은 4번. 11번. 질문이 뭐냐? 직접 노무비가 얼마냐? 자, 문제를 보니까 직접 노무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한대요. 만약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간접비가 35,000원이라면 직접 노무비는 얼마입니까? 자, 직접 노무비를요. 아이고, 이거 지울게요. 직접 노무비를 X라고 둬볼게요. 지금 보니까요. X 곱하기 70%를 하면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가 35,000원이래. 그럼 35,000원에서 0.7 하면 X 나올 거 아니야. (5만 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5만 원이 직접 노무비지 뭘까? 그쵸? 11번은 3번. 점수를 주는 거야. 그냥 갖다 놓으면 계산이 되죠. X를 푸는 거야 항상. 이렇게 X 많이 물어봐요. 12번.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 제공품 계정 기초제공품 왼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총 제조원가 들어가죠. 그리고 대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들어가죠. 마지막에 기말 제공품이 들어가지 기말 원재료는 원재료 계정에 포함되는 거지. 그쵸? 12번은 4번이 틀렸고 기말 원재료는 원재료에 들어가는 거죠. 제공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답은 4번. 13번. 노무비 발생액을 구하래. 이 문제가 뭐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봐봐. 노무비를 구하는 거니까 노무비라는 글씨는 굳이 볼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 걸 지우는 거야. 읽기가 싫어서. 그 다음 전월선급액이래. 당월지급액이래. 아, 이거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는지 알아? 이걸 떠올리셔야 돼. 전미, 당선. 그러면 당월의 발생액 또는 당월의 소비액. 요거 구하는 거야 또. 그럼 이 중에
전미, 당선 있어요? 전미 아니죠? 당선 아니죠? 그럼 둘 다 어느 쪽일까? 둘 다 차변이야. 50. 그러면 얘가 없어. 없으니까 다 뭐야? 50. 답은 4번 50. 이게 뭐 문제냐?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같은 문제인 거야. 근데 이 전미당선을 차감한 나머지가 당월의 발생액 또는 당월의 소비액인데 요거 이 자리에 뭐가 오든 우리가 공부는 했고요. 그러나 이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전미당선만 쏙 빼. 그럼 나머지가 발생액이거든. 너무 쉬워. 답은 3번, 4번 50만 원, 14번. 제조원가 명세서를 구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 직접 노무 필요하죠? 직접 재료 필요하죠? 직접 재료 사용액도 필요하죠. 그런데 기말 제품은 매출원가를 구할 때 필요하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명세서 구할 때 기말 제품은 없었죠. 기말 제품 재고는 어디에서 필요했냐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를 구할 때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여기서 필요했던 거지. 필요하지 않죠? 14번은 2번.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이해하면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해요. 16번 매출원가를 구하래. 매출원가는 T자 계정 중에서도 제품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럼 지금 딱 보니까 눈으로 훑어보니까 마감해서 넘겨줘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제공품 마감해서 제품으로 넘겨서 매출원가를 구해야 돼. 자 봅시다. 기초 제공품 45만 원, 기말 제공품 60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 80.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125만 원, 125만 원 중에 60만 원 차감하면 65만 원이죠. 자 65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자 그 다음에 기초 제품 30. 자 둘을 더하면 95만 원. 95만 원 중에 기말 제품 55만 원. 자 매출원가는 빼기 하면 나오겠지. 매출원가는 40만 원. 16번에 1번. 이건 뭐냐? 그냥 더하고 빼는 거야. 근데 더하고 빼는데 제가 귀찮아서 기초기말 안 썼어. 팔 아파서. 근데 알잖아요. 알면 넣으면서 구하는 거 이렇게. 뭘 물어보든 다 나올 수 있지. 이게 가장 FM적인 매출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 예제입니다.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정도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풀어요? 그러면 영상이니까 난 빨리 풀 거고 여러분은 혼자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4월에 발생한 전력비. 4월은 당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딱 보니까 4월이 나의 달인데 다 당월이야. 난 항상 발생액은 여기서 구할 건데 전미당선을 뺄 거거든. 자, 이 중에 전은 없어. 전월이어야 되면 3월이 있어야 돼. 없죠? 당선은 4월 선급액을 얘기하겠죠. 23만 원. 그럼 130만 원하고 30만 원은 뭡니까? 차변이에요. 궁금하면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166만 원. 그럼 166만 원 중에서 26만 원을 아이고 차감하면 143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은 143만 원. 3번. 전미당선만 뺀다. 나머지는 3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 3개는 안 외워도 차변으로 들어오면 돼. 그래서 모든 6개의 계정의 이름들을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전월, 선급액 이런 거 다 외우면 진짜 골치가 아프거든. 그럼 어떡하냐? 전미당선만 완벽하게 대변으로 차감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당월에 발생된 소비액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딱 봤을 때 4월에 발생한 그러면 4월을 당월, 전월이 없구나. 그렇게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18번 문제. 다음의 원가 항목과 그 원가 항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간의 짝이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무슨 말인지. 재무제표는 이개년 비교 형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기말 제품을 볼 수 있냐 이 얘기야. 볼 수 있지. 왜냐면 BS
기말에 제품 자고자산이 얼마인지 보이죠? 근데 동시에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할 때 1번 기초제품, 2번 단기제품 제조원가, 3번 기말제품을 차감하는 게 여기 보이잖아. 그러면 기말제품은 재무상태표의 제품인 기말제품 재고자산에도 보이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말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는 이 기입방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이니까 두 군데 다 보이는 거 어때요? 맞잖아요? 그럼 얘는 맞고요. 두 번째, 제공품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제공품 재무상태표에 보여? 사실은 여러분 제공품은 12월 말일에 기말 제공품이 보이는 거지 원래는 기초제공품은 보이지 않죠. 근데요, 우리는 X2년도 재무상태표도 보여주지만 언제 것도 보여주죠? X1년 12월 말 것도 보여주죠. 네, 만약에요, 제가 금액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공품이 X2년도 기말에 100이야. X1년도 기말이 얼마라고 할까? 9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X1년도 기말은 X2년도 기초이기도 하잖아. 얘가 기초고 이게 기말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초제공품은 재무상태표를 열면 보이나요? 전년도 기말이 이번 연도 기초잖아. 왜 이게 가능하냐? 두 개의 년도를 동시에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한 번에 전년도 기말이 이번 연도 기초지 뭐. 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을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원재료비는 제조 원가잖아. 그쵸?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보지. 원재료는 원재료라고 끝나야지만 재고자산인 거야. 원재료하고 원재료 B하고는 어마무시한 차이죠. 원재료 B는 결국은 재료비라고 하는 제조 원가, 500번대 원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서는 원재료비라는 제조 원가를 구할 수는 없어요. 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무 프로그램 활용해서 여러분이 실무 수행하실 때 그때 여러분이 한번 프로그램을 열어서 실기 과정에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시면 그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분계로 볼게요. 분계. 날짜는 뭐 아무 날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원재료라고 조회했을 때 이 원재료 세 글자 있지. 이 세 글자는 153번 코드에 걸려있는 재고자산이야. 근데 원재료 B라고 하는 순간 원가가 되는 거예요. 글씨 하나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원재료 B라고 부르면 이것은 제조원가로 가는 계정에 해당되고요. 원재료라고 하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처럼 기말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거야. 4번에서 B자 빼면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원가 명세서 보이시죠? 정기분 원가, 뭐 정기분 거, 단기분 거 똑같으니까 정기분 원가를 들어갔을 때 여기 원재료 B 보이잖아. 그냥 원재료의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 원재료가 들어왔다가 기말 원재료를 뺐을 때 원재료 B라는 원가가 된다며. 원재료 B는 제조 원가 명세에서 보이는 자료이지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재고 자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원가 요소인 거예요. 답이 4번. 이거는 은근히 이것저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됐던 문제이고요. 자, 19번 문제.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그러면 세 개를 구하면 되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간접비. 일단 직접 노무비는 300만 원이 있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30%래. 그럼 300만 원의 30%니까 339, 90. 그러면 얘 더하고 직접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4만 원, 단기 원재료 매입은 40, 44만 원. 빼기 기말의 원재료. 44에서 1, 2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32만 원. 얘 더하고요. 직접 재료비
32만 원. 390에서 32만 원 더하면 답은 422만 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자, 20번 틀린 산식. 단기 총 제조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비는 맞는데 빼기 아니잖아. 더하기잖아. 뭐야 이게? 1번 틀렸고. 그러면 직접 재료비를 구하는 산식.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더하고 기말 원재료를 빼면 얘 나오는 거 맞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나오죠?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을 빼면 나오죠. 답은 1번이 틀렸지. 점수를 주는 거. 21번 재고자산을 계산할 때 성격이 다른 것은? 여러분 재고자산은 결국은 재무회계에서도 공부했던 재고자산이죠. 우리가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이동평균, 계속기록, 실제재고, 혼합법. 지금 다 뭐야? 무슨 방법이다? 근데 재고자산은 그 방법을 수량 파악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었어. 수량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자. 계속기록법. 실제로 기말에 수량을 파악하자. 실제재고. 아니야. 둘 다 하자. 혼합법. 요 세 개는 무슨 방법이죠? 수량 파악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동평균법은 무슨 방법이죠? 단가를 결정하는 가정에 의한 계산 방식이죠. 성격이 다른 걸 고르래. 그러면 얘만 단가 결정이니까 21번은 1번이 되는 거지. 야, 이게 뭐냐? 근데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문제를 내면 괜히 느낌이 어려워. 뭐야? 이게 뭐 대단한 문제인가? 하나도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딱 보자마자 캐치할 수 있으려면 이거를 한 방에 캐치하는 사람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캐치가 되고 문제를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유형이 파악이 안 돼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려. 답을 찾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많이 봐야 돼. 문제를. 그리고 풀어보시고. 제가 푸는 걸 틀어놓고 아 저렇게 푸는구나 눈으로 보는 건 절대 내 공부가 안 되고요. 나중에 혼자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푸시든 영상을 끌고 푸든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23번 직접 재료비를 구하시오. 자 보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지 줬어.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3개 더한 값을 줬어요. 그리고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0%래. 직접 노무비의 70%래. 그리고 이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4%래요. 그럼 얘를 먼저 구합시다. 얘를 구할 수 있네요. 5204000에서 24% 하면 1248960이에요. 다시 이 제조간접비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래. 그러면 역으로 나누면 직접 노무비 알 수 있잖아. 그치? 나누기 75%. 1 665 280.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야, 산수 계산해봐. 그리고 질문. 그러면 이 전체 금액 중에 얘하고 얘를 빼면 직접 재료 나오겠죠? 그래서 빼기 하는 거야, 빼기. 그래서 쭉쭉쭉 빼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직접 재료는 요금에 1248960 빼고 1665280 빼면 2289760이 나올 겁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엄청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24번 문제. 똑같아요.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50만 원이 증가했대요. 그럼 기말을 얼마로 주면 돼? 기초가 기말의 차이 중에 기말이 기초보다 50이 증가됐대. 0으로 주면 난 50이란 얘기죠.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고 0.6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0이래요. 질문. 단기 총 제조 원가에 들어간 가공 원가가 얼마니? 여러분 가공 원가는 전체 총 원가 중에 직접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2개를 더한 게
가공원가죠. 직접 노무와 제조 간접을 더한 게 가공원가죠. 자, 장기 제품 제조 원가가 150이면 일단 전체 금액을 확정을 짓고 얘가 0이니까 이 토탈 금액이 60이란 얘기거든. 200이란 얘기거든. 얘가 0이니까 편하잖아. 계산하기가. 그럼 200만 원 중에 직접 재료비는 제조 과정에서 직접 재료비는 전체 원가 중에서 60%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2, 6, 12, 12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가공원가는 200에서 120을 제한 80이란 얘기잖아.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를 제외한 직접 노무와 제조 간접을 더해서 부르는 원가 요소 해당하는 이름이죠. 그럼 답은 가공원가를 물어봤으니까요. 8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24번의 답은 4번 80만 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